백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인센티브, 백신을 접종하시면 뭔가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 내용입니다. 백신 2번 다 맞으면 7월부터 5인 모임 제한 해당 안 됩니다. 열외가 되는 거예요. 열외. 여러 가지 상태에서 이제 접종하신 분들은 좀 이른바 좀 편의를 봐주겠다. 제한 두지 않겠다. 뭐 이런 게 많이 적혀 있습니다. 뭐 요양병원도 있고요. 등등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이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7월부터는 1차 접종만으로도 공원, 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외 다중이용시설의 이용과 정규 종교활동 시 인원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자, 정부가 이런 내용을 발표했죠. 뭔가 완화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접종을 하시면요. 이렇게 되는데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뭔가 좀 걱정을 하고 있군요. 너무 이르다. 노 마스크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여기 뭐 7월부터 뭐 실내 노 마스크 접종자에 한해서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데 마스크를 벗은 비접종자와 구분 자체가 어렵다. 이거. 누가 접종했는지 아는지 이게 현실적으로 파악이 되는 거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엄청나죠? 이거 변이 바이러스 나온 상태에서 이게 맞습니까? 방역 구멍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 또 다른 지점에 대해서 약간 지적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이른바 노쇼, 백신을 예약하시고 안 나오시는 분이 있으니까 대신 맞게 하는 게 이게 노쇼인데 아스트라제네카만 대상이에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기피 자체가 있는데 이런 인센티브가 통할까? 뭐 이런 또 지적입니다. 자, 윤영걸 전 대표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뭐 여기 정부의 발표 내용 그대로 소개한 것도 있고 약간 지적한 것도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 뭐 마스크를 뭐 안 쓰게 한다든지 이런 완화책은 물론 뭐 다들 환영할 만하지만 미국의 경우 한 접종률이 한 50% 이상 되고 나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6월 말까지 아무리 열심히 해도 25%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 너무 빠른 거 아니냐. 또 바이러스가 변이가 또 나오고 예. 지금 또 마스크가 우리나라가 또 사람들이 생활화가 돼 있잖아요. 마스크에 이 거부감이 별로 없어요. 저도 코로나 끝나도 계속 마스크 쓰고 다니려고 그래요. 알러지가 있던 게 싹 없어졌어요. 마스크 쓰고 다니까. 네, 그럴 정도인데 지금 왜 정부에서 저렇게 예. 완화책을 내놓느냐.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거잖아요.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그렇습니다. 60대 이상. 제 주위에도 안 맞는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걸 높이려면 방법은 피해봤을 때 확실하지 않아도 그 인과관계가 없어도 지금은 자동차 급발진처럼 그 확실히 증명해야지 보상해 주잖아요. 좀 더 그 융통성 있게 보상을 해준다. 옛날에 조류독감 나왔을 때 치킨 회사들이 걸리면 20억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발표한 다음에 싹 없어졌거든요, 불안감이. 그 정부에서도 확실하게 준다 하고 또 하나는 60대 이상 사람들 상담 창구를 좀 하나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좀 전화도 좀 하고 뭐가 불안한지 그분들이 건강한데도 다 자기가 기저질환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맞아도 된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적극적인 좀 홍보가 필요하지. 지금 마스크 벗어라, 뭐 식당 10명, 20명 가라 이럴 때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상 지고 났을 때 과감하게 정부가 좀 보상을 해줘라. 그리고 상담 창구 좀 많이 만들어서 불안을 좀 달래달라. 뭐 이런 조언을 좀 하셨어요, 지금. 다음 기사 좀 하나 보겠습니다. 역시 뭐 사회 관련 분야인데요. 돈 되면 뭔들 사이버 레커 손정민 사건 낙하 수천만 원씩 벌었다. 여기 보면 유튜브 이런 채널이 많아요. 이 사안을 다루고 있는. 그런데 조금 과장된 거 아니냐, 좀 너무 문제되는 거 아니냐. 여기 보면 가짜뉴스 확대 재생산 통로가 된 유튜브다. 그래서 좀 정도가 심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게 다 돈벌이 아니냐. 이렇게 기사는 좀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레커. 그러니까 레커가 이게 견인차잖아요. 뭐 이런 표현이 등장을 했어요. 박찬영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사안. 유튜브 시대가 되면서 구독자가 올라가면 조회수가 올라가면 그게 바로 돈이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손정민 씨 사건뿐만이 아니라 뭐 각종 뭐 그 소위 말하면 눈길을 끌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그게 선정적이든 자극적이든 뭐 거짓말이든 뭐 확인된 거든 안 된 거든 상관없이 눈길을 끌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달라붙어서
확대 재생산하는 게 지금 유튜브의 분위기거든요. 물론 일상생활이나 예술, 문화 이런 것들로 관심, 뭐 예를 들어 케이팝 스타들 이렇게 예. 보는 것도 있지만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사이버 해커, 그러니까 좀 눈길을 끌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이런 풍조가 최근 2, 3년 사이에 굉장히 만연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동안에는 어떤 뭐 개인의 어떤 뭐 노출이라든지 예. 또는 뭐 특이한 행동들 이런 거였다가 이것이 이제 사회 전반의 어떤 그 이슈들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사회 전반의 이슈들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확인된 사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어떤 사회적인 교훈 이런 걸로 이어져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한때의 관심으로 부각했는데 거기에는 진짜 근거 없는 의혹, 그다음에 거짓말, 그리고 뭐 사실 확인 안 된 것들에 대한 그런 무분별한 거, 선정적인 거, 예. 자극적인 거 이런 것만 보여줘요. 그러면은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오도를 한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그 사건으로부터 배워야 될 교훈도 사실은 남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자정 노력만 해야 되냐? 저는 예를 들어 이제 프랑스나 유럽 같은 경우에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벌금 같이 매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기사로 또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